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귀국한 지 일주일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매일같이 열심히 다니다 그만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연휴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워낙 많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 다 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항 귀국 회견에서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코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코로나, 코감기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사르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일명 우한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사르스, SARS, 심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박쥐를 거쳐서 사양 고양이로부터 사람에게 옮아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정도가 진단받았고 그 중에서 774명, 9% 정도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인데 박쥐를 거쳐서 낙타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정도 진단자 중에서 36%가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증상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낮을 걸로 추측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184명이 진단받고 29명 사망을 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피해자를 냈습니다. 사르스와 메르스를 비교해보면 이제 메르스는 전염성은 낮았습니다. 주로 병원 내에서만 이제 전염됐죠. 그렇지만 치사율은 높았던 그런 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가? 작년 12월 중순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질환입니다. 박쥐에서 옮아온 걸로 알려져 있고 도중에 또 어떤 매개동물이 있지 않을까 조사 중이랍니다. 메르스에 비해서는 사람 간 전염이 더 잘 되고 확산 속도도 더 빠릅니다.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이죠. 치사율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데 가장 초기에 41명의 환자에 대한 그 중국 내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환자 41명 중에 중증도가 25%다. 증상이 심한 분이 4명 중에 1명이니 그 사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우한시 도시 자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우한시가 인구 1100만 도시니까 우리 서울시보다도 더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를 모든 공공교통을 다 정지시키고 항공편들 다 취소하고 도시를 폐쇄를 했으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다른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설날 연휴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있고 설이 끝나면 다시 일터로 다시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잠복기가 2일에서 10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앞으로 2주 정도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1차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응을 보면 국내에서 2사람의 확진자가 나왔죠.
첫 케이스는 잘 대응했습니다. 근데 둘째 케이스는 우한 병원까지 갔던 사람인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 다음날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2주간은 철저하게 대응에 나서야 될 겁니다. 어떤 대응들이 앞으로 필요한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4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르스 수준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가 1차 방어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1차 방어선이라고 하면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소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자진 신고받고 열 감지기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 검역소는 격리실, 검사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일단 격리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검역소 격리실 같으면 거의 항공편 전체 승객을 다 격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위원회를 만드는 거겠죠. 정부에서 앞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줘서 전문가들이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여기다 위임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메르스 대응 때도 제가 보건복지위원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안전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동안에 그 홍콩에서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다는 그런 그 기사도 접했습니다. 학교도 휴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차 방어선 중심으로 당장 며칠간은 방어를 대응 전략을 지금 구사하지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퍼져나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렇게 대응을 전문가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번 그 메르스 겪으면서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여러 의사 선배님, 동료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만반의 태세를 전국적으로 지금 갖추고 있고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설날 잘 보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